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개인 근로소득 기준으로 상위 1% 그리고 10% 부자가 되려면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부자라고 했을 때 소득보다 더 중요한 건 아마도 재산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재산, 즉 순자산이 이번에는 가구 기준인데 가구마다 얼마나 있으면 과연 상위 1% 부자에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2023년도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전체 모집단이 약 2,17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약 18,000 가구를 샘플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의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가중치를 적용시켜서 과연 상위 1% 그리고 상위 10%뭐 이런 식으로 순자산의 분배 구조가 어떤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가구 기준이고요. 그리고 순자산,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죠. 순자산을 분석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먼저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난번에 얘기 드렸듯이 고소득층의 기준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았죠. 예를 들어 총급여 연봉이 약 8,700만 원 정도 되면 상위 10% 경계값이 딱 됩니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순자산 기준으로 봐도 생각보다는 상위 10%에 딱 들어가는 경계값이 가구 기준이긴 하지만 높지가 않습니다. 약 10억 1천만 원 정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모두 포함해서 순자산이 약 10억 좀 넘으면 상위 10% 부자 가구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관적인 생각하고 객관적인 현실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KDI 보고서도 한국의 많은 고소득층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고소득층이 아니고 자신이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죠. 근데 역시 그거는 이제 비교 대상이 예를 들어 서울에 살고 특히 뭐 강남에 살고 그러면 주변이 다 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뭐 교육비나 그런 돈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객관적인 현실은 사실은 저기 아래 하위 계층이 굉장히 많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이게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인데 통계청하고 그리고 한국은행이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가구의 자산이라든가 부채 그걸 빼가지고 이제 순자산을 계산하죠. 그다음에 가구 소득하고 비소비 지출 이런 걸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가능 소득 데이터도 나오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2023년 한국 가구의 순자산이 평균적으로 4억 3,500만 원 정도 되고요. 처분 가능 소득은 약 평균적으로 5,48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서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상위 1%, 2%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려면 이 마이크로 데이터 통합 서비스 통계청 사이트를 가셔서 마이크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가중치를 적용해서 분석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래프 딱 두 개만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그래프는 순자산의 이제 경계값이죠. X축에 보시면 D1, D2 그리고 D9까지 있는데 D1은 이제 하위 10%, 즉 하위 10%의 상단이죠. 하위 10%에서 20% 사이. 딱 그 경계값이고 D2는 하위 20%의 상단. 그다음에 D9는 하위 90%의 상단이기 때문에 상위 10%의 가장 하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약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가구의 순자산 평균이 4억 4천 정도 되는데 중위값, 중위값은 D5 값이죠. 중위값은 약 2억 4천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가구의 순자산이 2억 4천만 원만 있어도 100, 가구 중에서 50등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위 20%의 경계값은 약 6억 6천이 되고요. 높지 않죠. 상위 10% 경계는 10억 1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이제 진짜 부자 가구를 살펴보면 이거는 상위 1%, 뭐 한 2%, 상위 10% 내 안에 들어가는 부자 가구들만 살펴보면 상위 0.1% 안에 들려면 그 경계값은 순자산이 약 74억 4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되고요. 0.01% 안에 들어가려면 이거는 2170가구밖에 안 돼서 굉장히 소수인데 187억 7천만 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 상위 1% 경계는 약 31억 3천만 원. 실제로 별로 높지가 않죠. 강남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 상위 1%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 2%의 경계는 약 22억 정도 되고요. 상위 5%의 경계는 약 1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만약에 우리 가구의 순자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5억이다, 20억이 있다. 이런 식이라면 과연 몇 등이 될 수 있는지, 자기의 그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1억 가지고 있으면 100명 중에서 100가구 중에서 약 70등, 상위 약 70%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2억이면 상위 약 55%가 되고요. 10억이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약 10% 정도가 되고 20억 가지고 있으면 상위 약 2.6%가 되죠. 그 다음에 30억이면 상위 약 1.1%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이용해서 자산의 집중도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전체 순자산 중에서 상위 0.1% 가구가 얼마만큼 음,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상위 1% 가구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계산해 보면 상위 0.1%가 약 4.3%, 그 다음에 상위 1% 가구가 약 14.9%, 상위 10%가 약 45% 돼가지고 생각보다는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 연구를 보면 소득 분포보다는, 소득 집중도보다는 자산 집중도가 훨씬 더, 그러니까, 높게 마련인데, 물론 이거는 이제 가구 기준이고, 우리가 흔히 상위 1%, 10% 부지중 얘기했을 때, 그거는 개인 소득 기준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준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사실 자산 같은 경우는 정확한 측정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의 많은 연구들을 보면 개인 기준으로도 상위 1% 개인, 상위 10% 개인 이런 식으로 분배 구조하고 그다음에 집중도를 계산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상속세 자료를 쓰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는 김남년 교수님이 그런 자료를 써서 한번 연구한 내용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자산마다 소득이 발생하니까 금융소득 같은 그런 자료를 사용해서 자산을 역산을 해서 그런 식으로 분배 구조를 에스티메이션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서베이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사용해서 보면 자산 집중도가 생각보다는 높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또 다른 레퍼런스는 이제 국민은행이 매년 발간하는 부자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2023년 보고서를 보시면 이 보고서는 금융자산 10억 이상 가진 소유자를 이건 개인 기준입니다. 부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은 2023년도에 약 45만 6천 명 성인 인구 중에서 한 1% 정도 되는데 이들이 부자고요. 이들이 가진 금융자산이 약 2,740조,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이 약 2,540조이기 때문에 두 개 합하면은 총자산이 한 20억 이상 되겠죠. 개인 기준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가구 순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0억 되면 상위 2.6% 가구 안에 드는 그런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내용은 이 보고에 따르면 일반적인 가구에 비해서는 확실히 100억 이상을 가진 아주 진짜 부자들, 고자산가들은 부동산에 비해서는 금융자산 비중이 꽤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소득이 아니고 진짜 재산 기준으로 진정한 상위 1%, 재산 기준으로 부자는 얼마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여러 보고들이 이제 얘기를 하듯이 한국의 고소득층 혹은 부자들은 객관적인 현실과는 다르게 자신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여론이라든가 정치적 영향력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사실 경제 정책 자체도 어떻게 보면 훨씬 수가 많은 하위 계층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지 않은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얘기 드린 이 수치를 어, 기억하시고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